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쌍둥이 엄마입니다. 평소에 사연 열차를 들으며 육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곤 하는데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매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이 복수에 성공할 때면 함께 통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모로 좋은 시간을 만들어주던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생각하니 정말이지 가슴이 설레우는군요. 고민 끝에 보내신 사연인 만큼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5년이 된 부부였어요. 연애까지 치면 10년 가까이 된 저희 부부는 가벼운 의견 대립을 제외하곤 제대로 된 부부싸움도 해본 적이 없는 화목한 사이였죠. 남편은 배려심이 깊었고 저에겐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이런 저희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기였죠. 처음 인연은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 미뤘지만 그 후 3년 동안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임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힘겹게 임신하면 유산을 해버렸고 그런 과정 속에 저희는 점점 기대를 접었어요. 그리고 5년이 되던 해에 남편이 결심을 했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아기는 포기하는 건 어때? 응? 당신 많이 힘들어? 기다리는 것도 지치는 일이긴 하지. 그것도 그렇지만 난 당신이 더 걱정이야. 아기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실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이 행복한 시간들을 임신 때문에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하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힘든 건 둘째치고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더는 보기 싫고 말이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 정말 괜찮겠어? 당신 아기 가지고 싶어 했잖아. 아기는 나만 가지고 싶어 했나?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설사 나만 원했다고 해도 난 아기보다 당신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쯤에서 포기해도 난 정말 괜찮아. 우리 이제 임신 걱정은 묻어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혼 기분 내면서 살자. 고마웠어요. 사실 포기하자는 말을 여자가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주고 위로해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고 더는 임신만을 위해 마음을 졸이며 좌절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희만 포기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한 것에 안달이 난 시모가 있었으니까요. 시모는 저를 잡아먹지 못해 혈안이 된 사람처럼 굴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걸 빌미로 더 신나서는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일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도 않는지 날마다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일주일에 2-3번씩은 시댁으로 불러 온갖 집안일을 시키곤 했어요. 아가, 얼른 와서 이불 빨래 좀 하거라. 이불에서 신내가 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아가, 너 곧 퇴근하지?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에 들러서 김치 좀 담가라. 내가 만든 것보다 네가 만든 게 먹고 싶어서 그래. 예, 빨리 와서 청소 좀 해. 집골이 엉망이다. 처음엔 어린 마음에 시모가 무서워서 그 후엔 그래도 시모가 어른이니까 그저 계속해서 참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턴 인내심에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가라는 호칭이 예라고 변할 때까지 참은 것이니 참을 만큼 참은 것이기는 했죠. 그리고 머지않아 그 한계선이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그날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은 것이 꺼려지긴 했지만 한번 전화를 걸면 받을 때까지 하는 시모를 알기에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죠. 네, 어머님. 전화를 왜 이렇게 늦게 받는 거야? 너 어디니? 집이니? 아니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왜 그러세요? 아직 밖이구나. 마침 잘 됐다. 지금 당장 장 좀 봐서 우리 집으로 오거라. 지금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니까 널 부르지. 내가 심심해서 널 부르겠니? 너 내 친구들 알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했었는데 내가 깜빡했지 뭐니. 저녁 시간대니 맨입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이면 뒤에서 날 얼마나 흉보겠어? 이제 네가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와야 하는 이유 알겠지? 알았으면 잔말 말고 얼른 와. 네? 지금이요? 같은 말 반복하게 할래? 아, 오면서 돈도 좀 뽑아서 봉투에 담아오고. 친구들 보는 앞에서 내 용돈도 좀 줘야 내가 기가 살지. 그렇지 않아도 남들 다 있는 손주 하나 없다고 애들이 얼마나 불쌍히들 보는데 네가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고개라도 들고 다니지 않겠니? 그날따라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후벼 파는지 도저히 듣고만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평소에도 남편에게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 못 가요, 어머님.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못 온다고? 네, 저 못 가요. 지금 집에 다 오기도 했고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부르면 못 갈 예정이니 어머님도 그런 줄 아셨으면 하네요. 평소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을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는지 시모도 당황한 듯 말까지 더듬거리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저의 길을 죽이려고 애쓰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뭐라고 하는 줄이나 알고 짓거리고 있니? 애도 못 낳아서 집안 대를 끊어먹은 것이 뭘 잘했다고 시험이 말에 온다 간다 말댔고야. 넌 그냥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야. 어머님, 저 어머님 며느리지 어머님 종 아니에요. 그리고 애 하나 못 낳는다니요? 엄연히 따지면 그게 제 잘못도 아닌데 어머님은 왜 늘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병원에서도 저희 둘 다 몸에 아무 이상 없다고 했고 저희도 이때까지 많이 노력한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저 부르지도 마세요. 그래? 그래서 네가 지금 아니 앞으로도 우리 집엔 안 오겠다 이 말이야? 네, 남편이랑 같이 가서 어머님 뵙는 목적으론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머님 댁 집안일이나 손님상 차리려고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대신 사람 불러서 집안일 시킬 테니 그 돈은 네가 주거라. 그걸 왜 제가 드려야 하나요? 그렇잖니. 네가 와서 하면 되는데 하기 싫다고 하니 어쩌겠어? 나는 집안일에 소질이 없고 그렇다고 더러운 곳에서 살 수는 없으니 사람이라도 불러야지. 그런데 나한테 돈이 어디 있니? 이 나이에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그 값은 당연히 네가 치러야 하지 않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뭐가 당연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런 사고방식의 시모가 이해가 되지도 않았고요. 아니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어머님 집안일을 제가 해야 한다는 법도 없고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제가 줘야 하는 의무도 없어요. 전 그렇게 직접 못하시겠으면 어머님 돈으로 하세요. 어머님 매달 아버님한테 꼬박꼬박 돈 받으시잖아요. 용돈 제외하고도 여러 명목으로 받고 있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받아가시는 돈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칠 텐데 굳이 보태고 싶진 않네요. 처음 말을 꺼낼 때만 해도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릴 만큼 무섭고 긴장됐는데 막상 입을 열기 시작하니 술술 잘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쌓였던 것이 많기도 했다는 뜻이겠죠. 이런 저와는 달리 시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는지 슬슬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막말을 잘하는 시모인데 화가 나니 욕까지 해대며 모함을 지르더군요. 야, 너 진짜 그딴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네 머리채라도 잡고 끌고 와야 정신을 차릴래? 좋은 말로 할 때 얼른 와서 네 할 일 해.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그 일은 제 일이 아니니 절대로 못 가요. 야, 야, 야! 시모는 고함을 질러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할 말을 마쳤으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결국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지자 이번에는 남편에게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넌 도대체 뭐 하길래 네 마누라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구는 게야? 무슨 일이길래 다짜고짜 화를 내? 우리 집사람이 왜? 싸웠어? 싸워? 싸우기는 무슨 일방적으로 네 엄마가 당했어. 아니 글쎄 오늘 우리 집에 좀 오라고 했더니 네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자기는 며느리지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시어미가 부르면 제깍제깍 와서 일도 하는 거지. 그거 보고 종이니 나발이니 말대꾸나 해대고 말이야. 오늘도 그래. 내 친구들 오니 집에 와서 손님상 좀 차리라는 게 그렇게 힘든 부탁이니? 막말로 애를 못 낳으면 다른 거라도 잘해야 하는 게 맞잖아.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것인데 시모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참 정성스럽게 파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고 애 이야기에서 더는 참을 수 없는지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요즘도 집사람한테 그런 말로 구박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한 번만 더 그런 걸로 집사람 못 살게 굴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그리고 엄마 집 일은 엄마가 좀 해. 그렇지 않아도 회사 일로 힘든 사람을 엄마가 무슨 권리로 오라가라 하면서 부려먹어. 다신 이 사람한테 그런 걸로 연락하지 마. 또 그러잖아. 용돈 끊는 건 물론이고 엄마랑 연도 끊을 테니 그런 줄 알아. 온전히 제 편인 남편의 입에선 결국 용돈 이야기까지 나와버렸고 시모도 더 이야기해봤자 손해뿐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그제야 꼬리를 내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 시모에게서 오는 연락은 뜸해졌고 이제 좀 마음 편히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귀가가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날마다 새벽녘에나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유는 회사에 일이 많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리 일이 많다고는 해도 새벽까지 일을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죠. 그렇게 제 입장에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의심과 불안이 계속되던 차였는데 시모에게서 늦은 밤 연락이 왔어요.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우리 아들 자니? 안 자고 있으면 전화 좀 바꿔다오. 아범 지금 집에 없어요. 요즘 회사 일 바쁘다고 새벽이나 집에 와요. 그래? 요새 계속 늦는다 이 말이지? 왜인지 시모의 목소리는 급격하게 밝아졌고 그 이유는 뒤이어 나온 시모의 말에서 알 수 있었어요. 남자들이 회사 일 핑계대고 하루가 멀다고 늦으면 100이면 100 여자 있는 거 너 모르는 건 아니지? 우리 아들 애도 못 낳는 마누라밖에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여자라니.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그렇잖아. 너희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신혼 때처럼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냥 좋은 시절도 아니고 이럴 때라도 있으면 애 보는 맛에라도 집에 들어올 텐데 애도 없으니 바람이 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니? 밖에서 낳은 애를 데리고 왔어도 몇은 데리고 왔을 세월이지. 이참에 우리 아들이 밖에서 똑두꺼비 같은 아들이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너도 얼마나 좋니?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키우기만 하면 되니 말이다. 지 아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목소리가 한껏 들떠있는데 화가 나는 건 물론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무리 제가 싫다고 해도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제 남편이자 어머님 아들 그런 짓거리 하고 돌아다닐 사람 아니란 거 모르세요? 다신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아범 오면 나중에 연락하라고 할 테니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시모와의 전화를 끊어버리고도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의 말처럼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말 일을 하는 건 맞는지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로 향했고 문이 잠긴 회사 앞에서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남편을 믿으면서도 시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굳건히 잠긴 회사 문이 떠올라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잔뜩 지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직 안 잤어? 먼저 자고 뭐야? 당신 울어?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당신이 있겠지? 당신 도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어? 나 일이 바쁘다고 그랬잖아. 일? 아까 당신 회사 다녀왔거든? 불도 다 꺼지고 문도 다 잠겨있던데 일은 무슨 일이야? 나한테 왜 거짓말하는 건데? 당신 진짜 어머님 말대로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뭐? 여자? 그래, 여자. 어머님이 그러더라. 내가 애 하나 못 낳아서 당신이 밖으로 눈 돌리는 거라고. 정말 당신 다른 여자라도 생긴 거야? 그런 거야? 쉼없이 몰아세우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곤란하다는 듯 말이에요. 그런 남편의 반응에 마음의 준비를 하며 대답을 기다렸고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일은 한 게 맞는데 회사 일이 아니라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아르바이트? 당신이 왜 아르바이트를 해? 혹시 회사 잘렸어? 아니, 나 사실은 요즘 투잡하고 있어. 그게 당신 출퇴근할 때마다 버스 지하철 갈아타느라 많이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차 사주려고 돈 모으고 있었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사주고 싶어서 퇴근하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반대할 게 뻔해서 거짓말했던 거야. 미안해, 당신 속여서. 남편은 평소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며 힘들게 출퇴근을 하는 저를 위해 차를 사주고 싶다며 회사 일을 마치고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야 눈에 보였어요. 충혈된 눈과 상의에 튄 국물 자국들, 그리고 피곤함에 찌든 얼굴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이토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쳐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저를 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여보, 의심해서 미안해.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상황이 그러니까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진작 당신한테 사실대로 말했으면 그런 생각할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 그런데 일은 앞으로 하지 마. 꼴이 이게 뭐야? 회사 일도 충분히 힘들 텐데 퇴근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엉망이잖아. 나 차 필요 없어. 지금도 전혀 힘들지도 않고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생각했던 돈 거의 다 모아서 이번 주까지만 한다고 했어. 꽤 오래 모았거든. 그런데 여보, 아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엄마가 당신한테 했다는 말 말이야. 남편은 그 와중에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집요하게 물어오더라고요. 보자지라는 꼴처럼 되자 말하지 말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혼자 품고 지나가기엔 시모가 선을 넘은 건 확실했기에 모든 걸 말하기로 했어요. 시모와의 전화통화가 녹음된 것까지 들려줬죠. 두 눈을 꾹 감고 녹음 파일을 반복해 듣던 남편은 무언가 결심한 듯 감은 눈을 뜨고는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죠. 신부는 자고 있을 것이 뻔했고 남편은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 남편을 말려봤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고 당연히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어쩐 일인지 웃으며 저희를 반겨주더라고요.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말을 하면서요. 왔니? 그렇지 않아도 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많이 싸웠니?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 하려고 온 거야? 어머, 혹시 내가 말한 대로 다른 여자가 우리 아들 애라도 가졌다니? 들뜬 목소리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대는 시모를 보며